카메라 옵스큐라. 유 교수는 가짜는 변명거리를 하는 학생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를테면 박영이라는 학생이 그러했다. 박영은 첫 수업 때는 강의에 아예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 시간에 나타난 박영은 강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했다. 강의실 뒷문 쪽에 혼자 앉은 박영은 창문 쪽을 쳐다보곤 했다. 학점에 깐깐한 유 교수의 수업에서 박영은 눈에 띄는 존재였다. 유 교수는 무시마리아 했으며 강의를 진행했다. 어느 대학이나 그런 학생들이 있듯 강의에 불성실해 보이는 학생이 박영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유 교수는 다른 여느 날처럼 교직원 및 학생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갔다. 유 교수가 일하는 P대학은 식당이 다른 대학보다 조금 더 근사했다. P대학 출신의 자수성가한 유 교수의 친구 K의 도움 덕분이었다. K는 건설회사를 차려 동문들과 함께 P대학에 식당을 새로 지었다. 재능 기부이자 모교 후원이었다. 도명식의 천장에 뷔페식으로 운영된 학교 식당에서 교수와 학생들은 구분 없이 함께 식사했다. 유 교수도 P대학을 졸업한 지 24년이 지나 있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넉넉하면서도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월급을 받게 된 지 15년이었다. 그러나 젊을 때의 초심을 잃지 말자고 생각했다. 학생 시절처럼 가성비가 좋은 식단을 유 교수는 고집했다. 가끔은 가족들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지만 그는 매 식사 때마다 자신의 지난 노력에 감사하는 의식을 치르듯 밥을 먹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멀리서 익숙한 모습의 사람이 지나갔다. 분명 어디서 봤는데? 유 교수는 밥 숟가락을 천천히 입으로 움직이며 누군지 곰곰이 생각했다. 박영이었다. 내가 이름도 기억하고 있다니. 유 교수는 자신에게 조금 놀랐다. 박영은 유 교수의 예상처럼 혼자였다. 동아리도 없겠지. 요즘 학생들은 개인주의라는데. 유 교수는 일부러 창가 쪽을 쳐다봤다. 조금 있으면 벚꽃이 필 것이었다. 좋은 봄에 친구 하나 없나? 유 교수는 밥을 먹으며 눈으로 박영을 쫓았다. 박영은 유 교수의 두 번째 수업 시간이 끝난 뒤 밥을 먹고 벤치에 잠시 앉았다. 꽃잎이 떨어졌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 계획을 세우고 만든 자식이 아니었다. 그래도 그의 부모는 기뻐했다. 우리도 이제 부모가 된다며 꽃을 좋아하던 박영의 어머니가 꽃뿌리 영자라는 이름을 선물했다. 박영이 가장 잘하던 것은 수학이었다. 논리의 세계는 감정의 세계보다 그에게 안전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에게 감정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논리는 감정보다 기댈 구석이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따로 사교육을 시키지는 않았다. 그저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영은 열심히 공부했다. 그의 유일한 꿈은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이었다. 사실 꿈이라기에도 뭐했다. 10대 중반에 사실은 음악을 더 동경했지만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이 어린 박영에게 엄습했다. 논리와 이성에 강하니 건축은 잘할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영은 생각했다. 그렇게 들어왔던 건축학과였다. 이 교수의 강의는 전공 필수 과목이었다. 무던한 영의 성격 탓에 박영은 이것저것 알아보지 않고 이번 봄학기도 지난 학기처럼 강의를 선택했다. 네 번째 강의 시간에도 박영이 나오지 않을 것을 유 교수는 출석 체크를 하다 알게 되었다. 여기 박영이라는 학생이 친구 있나? 학생들 몇몇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박영이 누구지? 대부분 그런 표정이었다. 유 교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서로 관심이 없나. 그때 어떤 여학생이 손을 들었다. 박영희 오빠 아마 복학생이신데 지난 학기부터 학교 다시 다니고 있어요. 같은 동아리 그림이 좋아라고 그림 동아리 선배세요. 유 교수는 여학생에게 박영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박영에게 수업에 나오라 자신이 전화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불성실한 학생을 직접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 유 교수는 강의를 시작했다.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시간과 세 번째 강의 시간 때 말했듯
건축은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학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공과대학의 건축학과가 분류되기도 하는 반면 유럽에서는 예술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두한조결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깍듯한 존대어로 유 교수는 강의를 진행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라는 뜻입니다. 학기 초반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과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기한은 다음 시간까지입니다. 과제양 적어요. 이 두한조결이라는 한자어를 100번씩 공책에 써오세요. 제 강의는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더 훌륭한 건축가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강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박양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음악 플레이어를 랜덤 재생으로 틀어놓았다가 스마트 라디오를 켜 노래를 듣고 있었다. 룸메이트가 없는 방에서 누워 박양은 손가락으로 동전을 튕기고 있었다. 동전은 앞면이 나왔다가 뒷면이 나오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1시간 반을 보냈다. 갑자기 노래가 중단되더니 어디서 진동이 느껴졌다. 혜영이었다. 동아리 후배였던가? 근데 왜 갑자기? 박영은 전화를 받았다. 선배님. 잊고 있던 혜영의 얼굴이 기억났다. 혜영이 오랜만이네. 전화를 건 혜영과 박영은 모두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말을 골랐다. 아, 선배님, 유 교수님이 구조공학과정이 들으시죠? 유 교수님이 조금 걱정하시면서 선배님 왜 수업에 안 나오셨는지 물어보셨어요. 아, 선배님 전화번호를 제가 알고 있어서 이렇게 전화드려요. 박영은 친절한 사람에게 약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수업에 못 갔네, 혜영아. 그래, 고마워. 다음 시간에 보자. 서둘러 박영은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자 적막이 느껴졌다. 구름이 흘러가는 소리라도 듣고 싶었다. 자세를 고쳐 이번에는 앉았다. 침대에 걸쳐 앉았다. 뮤직비디오에서나 보던 장면을 자신이 흉내내는 듯해 박영은 기분이 조금 안 좋아졌다. 인간이라면 지겨웠다. 친절한 혜영이도 결국 만나보면 지겨운 사람이겠지. 여성의 호의는 남자를 착각하게 하곤 한다. 애꿎은 혜영을 자신과 엮은 것을 박영은 한심하게 생각했다. 군대에서 전역을 하자마자 복학한 학교였다. 딱히 갈 데도 없었고 학업에 열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강물에 흘러가는 자신의 육체를 박영은 상상했다. 거기까지였다. 그는 잡생각을 그만두고 바깥으로 나갔다. 5번째 강의에도 박영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학생의 말로라면 군대까지 갔다 왔다 하는데 조금 심하다 생각했다. 유 교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했다. 건설회사에서 건설 현장의 관리자로 일했다. 사회생활을 경험했다면 더더군다나 병으로 복무했다면 본능적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닌가? 세상의 환상은 버리고 자기 수준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 연구실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유 교수는 커피를 내렸다. 아내가 사준 커피 기계였다. 원두도 아내가 직접 고른 원두였다. 원두를 리필하며 유 교수는 잠시 행복감을 느꼈다. 이런 게 소확행이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심신이 조금 안정이 되었다.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생각이 틈입해 들어왔다.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뭐긴 뭐야. 건설 현상 노동자지. 막노동이나 해야지. 학생들에게 내준 과제를 체크해야겠다고 유 교수는 생각했다. 커피향이 은은하게 방 안에 퍼지는 오후였다. 피대학은 연구 중점대학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대학이었고 교수나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학업에 임했다. 박영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두한조결을 100번씩 적어왔다.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F지 뭐. 유 교수는 엑셀에 박영의 이름을 적고 0을 빈칸에 채웠다. 박영은 5번째 구조공학 강의 시간에도 자전거를 탔다. 자전거를 탈 때면 어두운 방에 빗줄기가 새어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박영은 사진의 이해라는 교양 강의에서 들었던 카메라 옵스큐라가 생각났다. 어두운 방에 난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온 빛을 그대로 반대편에 직진하여 원래의 형상이 거꾸로 뒤집힌다. 서 있는 남자가 있다면 물구나무로 선 것처럼 상에 맺히는 것이다. 빛과 어둠이 대립되듯 형상도 거꾸로 뒤집힌다.
사진은 재미있지 않았지만 그 개념은 흥미로웠다. 어두운 방 안에 맺히는 상을 지켜보는 관찰자는 플라톤의 동굴처럼 가상을 실제로 믿고 사는 것이다. 그것도 정반대로. 박영은 그런 지적 자극을 원했다. 사신에 의해 아동학 개론, 현대 철학 입문 등의 교양 과목을 이번 학기에 듣고 있었다. 아치의 신비함을 보고 놀라거나 심지어 감동을 받는 것처럼 보이던 건축과 사람들은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군대 선임이 자주 쓰던 표현인 머리에 지식이란 똥만 찬 것처럼 보였다. 용변을 보고 변기에 가득 찬 변을 볼 때마다 그 선임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방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밥을 먹을 시간이었다. 지난밤 자기 전엔 핸드폰에 확인하고 난 이후로 처음으로 핸드폰을 열어봤다. 또 혜영이었다. 유 교수님께 연락처를 알려드렸다는 메시지였다. 유 교수는 엑셀에 빈칸을 0으로 채운 뒤 혜영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외면하기에는 적잖이 신경이 쓰였다. 그럴 바에는 학생을 직접 만나 걔도 비슷한 훈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혜영은 1시간 만에 바로 박영의 연락처를 적어 답신을 주었다. 교수로 일하며 이런 일은 박영에게 처음이 아니었다. 학과장에게 보고할 일도 아니었고 자신의 선에서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혹시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마음의 정리를 해야겠다는 심산이었다. 박영은 패스트푸드점으로 약속 시간에 나왔다. 늦은 저녁 매장을 정리하는 시간이라 점원들이 분주하게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았다. 멀리서 보는 그 학생인가 싶을 정도로 박영은 앳되어 보였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처럼도 보이지 않았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부모 말에 순응하는 그런 학생처럼 보였다. 이어폰을 빼며 박영은 인사했다. 그래요, 앉으세요. 나는 유동훈 교수라고 해요. 내 이름 모르지? 존댓말과 반말이 섞여 유 교수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다. 네, 알고 있습니다. 대화는 8초간 끊겼다. 박영이 그 자리에 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색함을 풀려 유 교수는 말을 신중하게 골랐다. 학생, 나는 학생 걱정을 많이 했다네. 영화 굿 윌 헌팅이라고 본 적이 있나? 없는데요. 그 영화는 말이지 천재 학생이 천재란 말도 좀 웃긴 부분이 있지. 어쨌든 은서를 만나 이전과 다른 삶을 산다는 내용일세. 혹시 자네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내가 도움이 될까 해서. 박영은 대답했다. 사는데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공격적인 듯 공격적이지 않은 듯한 말투였다. 저는 천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보도 아닙니다. 그래 보이네. 박영 학생 저녁은 먹었나? 일단 햄버거를 주문하는 건 어떻겠나? 유 교수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다. 뭔가 기분이 나빴다. 내가 교수고 이 녀석이 학생이지 사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라니. 박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 교수가 주문을 하고 왔을 때 박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수님, 저는 일어나 보겠습니다. 공손해서 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내가 너 같은 놈들 많이 봤다 라는 말을 속으로 중얼거리며 박영에게 악수를 건넸다. 그래, 박영 학생 시간 내주어 고맙네. 악수를 하고 박영은 천천히 걸어 매장 바깥으로 나갔다. 박영은 이어폰을 다시 귀에 꼽았다. 유 교수는 멀리서 박영이 이어폰을 꼽는 장면을 바라보았다. 짜증이라도 난 듯 머리를 긁적이며 자전거를 타는 것까지 보고 유 교수는 주문한 햄버거 세트를 먹었다. 이미 주문한 햄버거 세트 2개 중 하나는 유 교수의 입속으로, 다른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박영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참치김밥 하나를 사서 먹었다. 최대한 유 교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까지 가서 자전거를 타고 간 뒤에 찾아 들어간 식당이었다. 박영은 맛을 느낄 겨를도 없이 참치김밥 한 줄을 먹었다. 순간적으로 자신이 왜 군대에 와 있다는 착각을 했다. 갇혀 있다는 느낌이었다. 매일매일 자전거를 그래서 탄 것일지도 몰랐다. 유 교수는 진심으로 친절한 것이 아니라고 박영은 생각하려 했다. 자신이 그 만남에 왜 응한지도 의문이었지만 유 교수의 친절함은 더 의문스러웠다. 더럽게 맛있는
참치김밥 한 줄을 다 먹고 박영은 늘 가던 공원으로 갔다. 이 시간쯤 달빛이 내려앉을 시간쯤에 공원에서 박영은 늘 담배 한 대를 피우곤 했다. 연기를 보고 있자면 자신의 제사를 지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유 교수는 박영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다. 박영의 어머니는 부끄러워했다. 박영의 어머니는 자신과 남편이 맞벌이를 해서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선생님 옆에서 작아지는 부모들 중 하나가 박영의 부모였다. 유 교수는 고스톱에서 독박을 쓴 기분이 들었다. 이 정도는 부모가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버님은 보통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시니까 이해합니다. 어머니도 맞벌이를 하신다니 바쁘실 것 같아요. 유 교수는 갑자기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된 기분이었다. 박영의 아버지는 전화를 애 엄마에게 넘긴다고 말하며 담배를 피우러 갔다. 박영의 어머니는 전화기를 쥐었고 집 전화에 땀이 맺혔다. 우리 아이 잘 부탁드려요, 교수님. 사춘기같이 그런 것도 없이 잘 자란 아이예요. 남자인 내가 좀 섬세해요. 좋게 봐주시면 섬세한 면이 보이실 거예요. 유 교수는 헷갈렸다. 박영이 섬세했나? 다소 공격적인 은둔형 외톨이였을 뿐이었다. 순간 전화를 잘못 건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전화를 마무리하고 유 교수는 아내의 화장대에 앉았다. 그리고 이면지에 박영이라 적었다. 박영이라 한 번 더 적고 볼펜 뚜껑을 닫았다. 내가 왜 학생 하나에 이렇게 집착할까? 적어놓은 박영이 눈에 들어왔다. 어쩌면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설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유 교수는 자신의 앳된 얼굴이 남아있는 것을 순간적으로 보았다. 인생은 어둡지 않다고. 그렇게 폐차된 자동차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 자신에게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던 또 다른 자아. 이런 일이면 정신분석학 관련 책이나 읽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또 다른 자아가 맞든 아니든 박영은 그와 다른 인격체였다. 도덕적 이유라면 유 교수는 별 관심이 없었다. 거울을 보며 빠져든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같은 과 동료 교수인 Y 교수에게 유 교수는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고 Y 교수는 전화를 받았다. 유 교수, 늦은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박영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과 학생 박영. 박영? 아, 그래. 에리한 남자애. 지나갔기 때 철권 과목도 들었지. 근데 그건 왜 물어보니까요, 유 교수? 그래요? 철권도 들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 실례했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학교에서 봅시다. 유 교수는 전화를 끊고 잠자리 들었다. 박영은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다시 누웠다. 룸메이트가 불을 꺼도 되겠냐고 물어봤다. 그래, 불 꺼. 그리고 스탠드를 켜고 의자에 앉았다. 영화를 볼까 게임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북유럽 가수 음악을 들었다. 룸메이트에게 피해는 주고 싶지 않아서 끼익 하는 의자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가만히 있었다. 늘 그렇듯 뮤직 플레이어는 반복 재생이었다. 유 교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메신저에 친구 추천에 동훈유라는 중년의 남자가 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영은 유 교수를 친구 추가한 뒤에 사진을 훑어보았다. 주로 훌륭해 보이는 건물 사진이었다. 상태 메시지에는 아무런 말도 있지 않았다. 무슨 말이라도 기대를 한 건가? 박영은 자기 자신을 비웃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웃었다. 어디서 드러렁 하는 소리가 들렸다. 룸메이트가 코를 울고 있었다. 저는 천재도 아니고 바보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한 말을 박영은 생각했다. 가만히 앉아 룸메이트가 코를 골고 있는 소리를 들으니 조금 자기 자신이 바보 같았다. 바깥으로 또래의 커플들이 눈에 들어왔다. 마음 한쪽이 조금 저릿했다. 박영은 옥상으로 올라갔다. 자극이 있을 때마다 박영은 움직였다. 5층짜리 기숙사는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다. 옥상에서 박영은 다시 담배를 꺼냈다. 6번째 강의가 있는 날에 저녁은 봄학기에 개강 파티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유 교수는 고깃집으로 들어가 학생들의 술을 살폈다. 한 명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유 교수는 느꼈다. 모두들 예비생활에 재미있어 하며 참석했지만 박영만 오지 않았다.
조금 괘씸했다. 예상했지만 괘씸했다. 박영 같은 학생은 처음이 아니었다. 교수 생활을 하며 15년 정도 했지만 4-5명은 궤도에서 이탈했었다. 그러나 다들 꿈 비슷한 것이 있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빠져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는 학생, 연극 연출가가 되겠다는 학생, 악기를 뒤늦게 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었다. 유 교수는 한편으로 꿈을 가진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했지만 내심 그들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런데 박영은 자전거를 타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다. 자신이 보기엔 그랬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이 이상했다. 박영에게 쓸데없이 계속 관심을 가지는 마음 한 구석. 이 마음이 뭔지 알 수 없었다. 유 교수는 학생이 구워주는 고기를 계속해서 먹었다. 교수들 사이에서 박영이라는 학생은 골칫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럴수록 유 교수의 집착도 심해졌다. 이런데 나와서 같이 술이라도 한잔하면 얼마나 좋나? 유 교수는 말없이 술잔을 비웠다. 그 시간 박영은 방에서 배달을 시켜 치맥을 먹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은 꺼져 있었고 귀에는 이어폰을 낀 채로 박영은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셨다. 다달이 부모가 주는 용돈을 받아 생활을 했다. 이번 학기와 달리 지난 학기에 지난 학기까지 장학금을 받았으니 군대에서 고생도 어느 정도 했으니 자신이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억지로 합리화를 하다 보니 치맥의 맛이 떨어졌다. 룸메이트의 냉장고에 먹던 맥주를 넣어놓고 치킨은 나중에 먹을 생각으로 서랍 안에 두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바깥에는 여전히 또래 애들이 웃으면서 길을 걷고 있었다. 박영은 뭔가 단념이라도 한 듯 뭐라고 중얼거렸다. 유 교수는 개강 파티가 끝나고 박영의 방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운전을 하며 박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영은 유 교수에게 전화가 온 것을 몇 초간 보고 있었다. 핸드폰 화면이 지나치게 밝았다. 진동도 거슬렸다. 박영은 전화를 받았다. 박영 학생, 나 구종학 가르치는 유 교수네. 지난번에 만났던 거 기억하고 있나? 박영 학생,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 듣고 있지? 박영은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교수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유 교수는 다시 말을 걸었다. 학생, 뭐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 건가? 아니, 내 말이 좀 지나쳤지. 실례했네. 그런데 학생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거울을 보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겠나? 사실 나도 학생에게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런데 학생, 인생을 포기하지 말게나. 박영은 다소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게 지겨울 뿐이에요. 유 교수가 다시 말을 걸었다. 학생, 자네가 사는 기숙사로 가겠네. 유 교수는 학생처 팀장을 통해 박영이 사는 기숙사를 알아냈다. 학생들이 나오며 기숙사 현관 자동문이 열렸다. 그 틈으로 유 교수는 기숙사로 들어갔다. 어떤 학생이 유 교수를 알아보며 인사를 했고 유 교수는 그 인사를 받아주었다. 이미 유 교수가 박혜영에게 애정 아닌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과 전체에 소문이 나 있었다. 동료 교수들은 박영보다 유 교수를 안쓰러워했다. 연구실의 Y 교수는 특히 걱정을 했다. Y 교수가 건넨 말을 계단을 올라가며 유 교수는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박영 학생, 내가 봤을 때 우울증이야. 유 교수, 그래 유 교수, 우울증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 알고 있겠지? 우울증 환자들은 손을 잡으면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거라네. 유 교수가 왜 그렇게 집착한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유 교수는 머리로서는 그 사실을 인정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백사동 이비기호. 문 앞에서 유 교수는 잠시 뜸을 들이고 방문을 열었다. 빈 방에 남아있는 박영의 눈은 고양이의 눈동자로 보였다. 유 교수는 일부러 미소를 띠지 않았다. 짐짓 박영은 비장해 보이는 유 교수를 속으로 비웃었다. 교수님, 이건 좀 아니라고 아니야, 박영 학생. 자네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 거야. 그림 동아리 했었다고 들었네. 잘 그릴 것 같은데 하나 보여줄 수 있겠나? 동아리실에 있는데요? 그래?
아쉽네. 학생 밥을 먹지 않을 것 같아서 순대와 떡볶이를 좀 사왔네. 여기 두시죠. 나중에 먹겠습니다. 서로 바둑을 한 수 두 수 두듯 대화가 이어졌다. 진짜 우울증이라면 유 교수는 박영을 내버려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할지 말지 갈등을 하고 있었다. 박영 학생 혹시 여자친구는 있나? 유 교수는 의례적인 질문을 하고 말았다. 여자친구 없습니다. 그래, 혹시 말 편하게 해도 되겠나? 그러시죠. 혹시 담배는 피우니? 유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 교수가 담배를 피운 건 석박사 시절이었다. 네, 피웁니다. 그래? 그럼 영학생. 그럼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지. 흡연실이 있는 곳으로. 박영은 잠시 고개를 가로젓는 듯 하다. 그러시죠. 라고 대답을 했다. 유 교수의 차에 박영이 탔다. 최근에 사귄 여자친구는 언제였나? 박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유 교수는 박영이 말을 좀 특이하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 연애는 솔직히 좀 피곤할 수 있지. 박영은 정면을 보고 있었다. 유 교수는 눈치를 살피다 다른 질문을 생각하려 했었다.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여자친구 사귀는 게 피곤하진 않아요. 박영은 분명 겉으로는 어린 티가 많이 났다. 그러나 박영의 대답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그 부분이 유 교수는 마음에 들었다. 학생, 어릴 때는 누구나 방황을 하지. 영희도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 박영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사는 게 의미 없고 모든 일이 피곤할 거야. 어쩌면 살아가다 보면 그 피곤함이 삶의 전부일지도 몰라. 그런데 박영 학생,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건 교수로서 하는 말이 아니네. 그냥 단지 20년 전도 먼저 산 사람으로서 너에게 하는 말이야. 영희, 너는 책도 많이 읽었겠지. 기숙사에 책도 많았고 그런 게 느껴져. 그런데 책으로 접하는 것과 사람을 실제로 만나보는 건 달라. 박영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다. 유 교수는 박영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영은 여전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생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들어갔다. 괜찮다면 내가 조금만 더 말을 하고 싶네. 어렸을 때 일이야. 어렸을 때지. 유 교수는 대학생 시절을 떠올렸다. 우울했네. 그냥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 왜? 나도 모르지.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있겠나? 어쨌든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내 아내야. 나는 사랑에 눈이 먼 내 자신이라도 사랑하고 싶었네. 내 자신이 아주 싫었어. 내 아내를 그때 만나며 나는 거짓말을 많이 했지. 사랑한다고. 심지어 영원하자고. 영원한 게 어디 있겠나. 아내는 그때 그런 나를 잘 알고 있었어. 아내가 나를 동정했네. 어떤 날에 데이트는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지.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 벚꽃이 피는 봄에는 벚꽃에 취한 건지 사랑에 취한 건지 알 수 없었다네. 여름은 더했지. 뜨거운 열기 속에 모든 것이 녹아내린 듯했어. 마음속에 있는 삶에 대한 앙금마저도 녹아내린 듯했어. 가을은 조금 달랐네. 내 마음이 차분해져서 사랑도 천천히 식어가나 싶었지. 겨울이 되어 오이디푸스처럼 보기 싫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발견했다는 느낌이 들었지. 왜 나와 아내가 서로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었을까 하는 느낌. 사랑한다면 예의 같은 건 없는 거야. 미안하네. 박영 학생, 너에게 뭘 가르치려는 건 아니야. 아내와 내가 그런 계절들을 같이 보내고 아내가 결혼해준 것, 그렇네. 프로포즈를 받아준 것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는 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나. 사랑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박영은 한 잔을 비웠다. 거창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네. 지금 아내와 나는 행복하네. 오이디푸스 왕에는 이런 말이 있었네. 술만 마시면 나는 그 말이 기억나. 죽기
죽기 전까지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을 본 적이 있어. 그런데 그 비참함이랄까? 그걸 같이 견뎌내보게. 그 이후에는 행복하다고 말해도 나쁘지 않을 거야. 둘은 더 이상 말을 늘어놓지 않으며 술잔을 비웠다. 유 교수도 더 이상 박영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피울 대로 담배를 피우고 취할 대로 술에 취한 대로. 그 뒤 둘은 헤어졌다. 기숙사로 돌아가며 박영은 늘 있던 달을 올려다 보았다. 살면서 달빛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그날의 달빛은 달랐던 것만 같아. 박영은 다음날 휴학을 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러 집으로 돌아갔다. 지난 가을 학기부터 겨울 계절학기 그리고 이번 봄학기까지 학교 기숙사에만 있었던 것이다. 6개월 만에 귀가였을까? 박영은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여행을 떠나겠다 말했다. 박영의 부모는 당황했다. 그러나 곧 그러라고 대답했다. 박영의 아버지는 늘 박영의 선택을 존중했다. 박영은 일주일 뒤에 집을 다시 떠났다. 긴 여행이 될지도 몰랐다. 어쩌면 유 교수의 말대로 내심 여자를 만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집을 짓고 싶다거나 음악을 하고 싶었던 것도 왜곡된 욕망이었을지도 몰랐다. 감추고 부정했던 욕망. 카메라 옵스큐라의 상처럼 뒤집힌 형상. 박영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유 교수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박영은 만남을 되돌아보았다. 의례적인 감사함을 넘어선 고마움을 박영은 느꼈던 것만 같았다. 어쩌면 유 교수도 생각했을지 모른다. 학생 식당에서 박영을 우연히 본 날 멀리 창가에서 보였던 꽃이 푸르렀다고.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푸를 거라고. 적어도 이전보다는. 박영은 1년 뒤에 학교로 돌아왔다. 가끔 책을 읽었고 변하지 않는 자신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유 교수는 박영이 떠난 다음 학기에 안식년을 신청했다. 급작스러운 결정이라 학교에서는 만류했지만 6개월 동안 학습 연구년을 보내겠다는 약속 하에 총장과 학과장은 승인을 해주었다. 박영은 학교로 돌아와 유 교수를 누구보다 먼저 찾아뵈었다. 그간 별일 없으셨죠? 유 교수는 박영의 말투가 반가웠다. 별일 없었다네. 사실 좀 쉬었지. 집을 짓고 다리를 건설하고 항만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싶었네. 그러셨군요. 자네를 만난 건 행운이야. 고맙다네 진심으로. 박영은 고개를 갸웃거리라다 말았다. 그리고 자네가 부러워. 영희 자네가 말이야. 왜죠? 젊지 않나. 그게 왜 부러우시죠? 그냥 내가 자네 나이가 된다면 말이야. 그냥 좋을 것만 같아. 박영은 머리를 긁적였다.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왜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부러울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지. 일단 커피 한잔 마시게나. 요즘 강의를 많이 줄여서 시간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고. 유 교수는 커피를 내려 박영에게 건넸다. 사실 말이야, 젊다는 게 왜 좋은 것인지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지는 못했어. 이 마음으로는 말이 돼. 유 교수는 가슴에 손바닥을 놓았다. 박영은 뇌과학 관련 책에서 마음이란 뇌의 작용이라고 적어놓은 것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니라 머리를 쓰다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감사를 표하며 커피를 마셨다. 잘 마시겠습니다. 유 교수는 긴장이 풀려 표정이 편안해 보였다. 박영은 그 표정이 부러우면서 자신의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 커피 어떤가? 과테말라산 원두네.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맛이지. 자네와 바를 나온 뒤로 나는 생각을 많이 했다네. 대부분 생각과 걱정은 쓸데없지 하지 않나? 그런데 이 내 과테말라산 커피와 다를 게 뭐가 있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많이들 하는 생각이지. 플랜테이션 노동처럼 열악한 환경은 아니지만 나는 화이트 칼라로 지적인 노동을 해서 밥을 먹네.
부조리든 조리든 난 순응하며 산 걸세. 이제 와서 그런 내가 커피 찌꺼기를 볼 때마다 나를 보는 듯한 환영이 보여. 학회에 논문을 발표하고 호텔방에 들어올 때면 매번 이러했네 마음이. 이건 뭘까 싶어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네. 자네는 내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을 것 같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나를 대체할 사람은 나타날 거야. 토질역학, 구조공학 등등을 배운 사람 말이지. 내가 한 연구는 고유하겠지만 연구를 하다 보면 내 눈에 들어온 건 이 커피 찌꺼기네. 정말 건축이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는 학문일까? 어쩌면 건축설도 인간은 자기 존재가 찌꺼기임을 부정해보려는 시도는 아닐까.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네. 박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박영을 바라보며 유 교수도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까지도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 정신적 노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자네를 만나고 불현듯 느낀 걸세. 왠지 모르게 자네라면 정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 있지. 뭐 공공의 선이 존재하는가 같은 질문인가요? 역시 내가 자네를 잘못 본 게 아니야. 유 교수는 커피를 홀짝였다. 이어서 박영은 대답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데요. 공공의 선은 그래서 상상이 아닌가 싶어요. 국가처럼. 근데 그 공공의 선이 없다면 인간은 공동체를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다. 혹은 두려움이다. 읽어보셨나요? 리처드 도킨스도 이기적 유전자 썼잖아요. 그래서요? 꿈같은 얘기인데요. 저는 글을 쓰려고요. 돈도 안 들고 뭐 그래서요. 왜 글을 쓴다는 거지? 무슨 글을 쓴다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좀 웃긴 얘기인데요. 제가 늦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갖고 싶어요. 교수님이 사랑을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좀 웃기네요. 박영은 웃었다. 유 교수는 그 웃음에 가벼운 질투가 일었지만 맥락을 놓치진 않았다. 아니 잠깐, 자네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나? 사랑은 환상이라는데요. 저는 사실 스스로 죽은 사람들을 좀 좋아해요. 글 쓰는 사람들이 오래 못 살잖아요. 그래도 글을 쓰려고 합니다. 둘은 연구실 바깥으로 나갔다. 둘이 보기에 1년 전과 별다른 오차가 없는 풍경이었다. 그러나 그 1년은 나머지 인생과 비교할 수 없을지도 몰랐다. P대학의 캠퍼스는 시민들이 놀러오는 오픈 캠퍼스였다. P대학의 총장이 그렇게 시행한 이후 학생들과 시민들은 점점 더 만족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훔쳐가는 시민이 있었고 연구실에 호기심 삼아 침범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의 수도 줄어들었다. 유 교수는 오늘 정말 기분이 좋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내가 술 한잔 사겠네. 라고 풍경에 취한 듯이 말했고 박영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박영은 유 교수의 차에 탔다. 저번에는 어떻게 댁에 들어가셨나요? 문득 박영은 그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들어가긴 두 발로 들어가지 이 녀석아. 유 교수는 또 웃고 있었다. 또 문득 박영은 유 교수가 자신 앞에서 처음 웃었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가 웃으니 첫인상보다 한결 나았다고 느꼈다. 박영은 이어서 말했다. 오늘은 제가 교수님 댁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너는 술 안 마실 거니? 예. 근데 면허는 없어요. 유 교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차창 너머로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밤이 지나면 둘 모르게 날은 천천히 밝아올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어둠이 올지도 모른다. 그래도 날은 다시 밝아올 것이다. 그 반복되는 빛의 나타남과 사라짐을 보며 박영은 1년 동안 유 교수의 말에 대한 답을 생각했다. 그리고 박영은 생각한다. 유 교수님이
오늘의 달빛을 기억할 것이라고. 그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 교수는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박영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혜영이랑 잘 해봐. 혜영이랑요? 박영은 유 교수의 말이 놀랐다. 그리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다. 어두운 밤 하늘 아래 벚꽃이 여전히 희끄무레하게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다고 박영은 느꼈다.